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원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의 레버쿠젠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1대0으로 눌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풀타임으로 맹활약하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고 하는데요. 빛나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그 밖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골리앙이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레버쿠젠은 차라노글루의 결승골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25분 레버쿠젠이 결정적인 골 기회를 놓쳤습니다. 스파이치가 중거리 슛을 연결했지만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후반 12분 레버쿠젠이 연계 플레이로 골을 만듭니다. 벨라라비가 뒤꿈치로 슬쩍 준 공을 차라노글루가 강력한 골로 보답합니다. 이 골은 그림 같은 연계 플레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골대 앞에서 득점 욕심을 버리고 패스한 벨라라비의 도움이 돋보였습니다. 선발 출장한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 사냥에는 실패해 진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동점골에는 실패했고 레버쿠젠은 다음 달 18일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오릅니다. AS 모나코가 아스널을 완파해 16강 최대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38분 AS 모나코의 콩도 그비아의 중거리 슈팅이 터졌습니다. 공이 수비수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키퍼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스널은 후반 8분 모나코에게 또다시 골을 헌납했습니다. 마르티알의 패스를 받은 베르바토프의 골이었습니다. 후반 45분 아스널의 챔벌레인이 만의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AS 모나코가 세 번째 골을 넣으며 아스널은 3대1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AS 모나코는 11시즌 만에 8강 진출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수아레스의 멀티골에 힘입어 맨시티를 격파시켰습니다. 전반 15분 수아레스의 첫 골이 나왔습니다. 메시와 라키티치가 패스를 주고받다가 수아레스가 뛰어들어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바르셀로나의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메시가 중앙 돌파로 맨시티의 수비를 흔들어 수아레스의 득점에 발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후반 24분 맨시티의 만의 골이 나옵니다. 실바의 뒤꿈치 패스를 아구에루가 놓치지 않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의 득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후반 29분 클리시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맨시티는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메시가 페널티킥을 얻어내 직접 키커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축. 골키퍼가 더 빨랐습니다. 결국 경기는 추가골 없이 바르셀로나의 2대1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유벤투스가 도르트문트를 꺾었습니다. 전반 13분 모라타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테베스가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은 유벤투스가 가져갔습니다. 모라타의 슈팅과 골문 앞 테베스의 집중력이 만든 합작품이었습니다. 전반 18분 유벤투스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도르트문트의 로이스는 공을 가로채 그대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전반 43분 유벤투스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모라타가 감각적인 슈팅으로 쐐기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 들어 더 이상 골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유벤투스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스포츠24의 자랑입니다. 3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 선보이는 커플입니다. 농구의 최용석 기자, 또 축구의 김동환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어색하긴 한데 잘 지냈습니다. 네, 첫 시간이니까요. 처음 만나시는 거잖아요. 칭찬 이렇게 서로 한마디씩 하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처음 뵙는 건 아니고요. 네. 축구 경기장에서 몇 번 뵌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주말에 EPL 경기를 좀 챙겨 보는데 저 해설을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 방송으로 보셨으니까 칭찬 네. 한마디. 뭐 비주얼의 최강자. 감사합니다. 네, 또 받으신 게 있으면 또 가는 게 저도 있어요. 뭐 현장에서
좀 많이 뵀었고 또 네. 이 기자시니까 글이 좋습니다. 글이 참 좋은데 지난 월드컵 때도 이 월드컵의 실패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와 이런 모든 좀 이런 거 행보에 대해서 아주 저격수다운 이런 또 글도 쓰셨고 굉장히 용감하세요. 이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기자가 아닌가.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죠. 네. 아주 성격도 좋으시고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기자님입니다. 네, 오늘 방송이 굉장히 훈훈할 것 같은 느낌이 벌써부터 듭니다. 그런데요, 정말 오늘의 칭찬의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완지시티의 기성용 선수입니다. 역전 득점으로 맨유를 이겼어요. 네, 22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6라운드에서 홈 경기였는데 전반 30분에 이제 득점에 성공하면서 팀의 2대1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기성용 선수가 이제 맨유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즌 5골 고지에 올랐거든요.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이제 은퇴했지만은 그 당시에 보유했던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골과 같은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이제 박지성 선수는 0607 시즌 그리고 2010-11 시즌에 맨유에서 각각 5골씩을 넣은 바가 있는데 기성용 선수는 또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팀 내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팀의 이런 골 스트라이커가 좀 뭔가 부실하다는 네. 것을 또 방증해주는 대목인데 이 머리, 뭐 오른발, 왼발 하지 않고 지금 높은 골 결정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빅클럽들의 주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골만큼이나요? 세리머니도 화제를 모았어요. 젖병 세리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뭐 제가 좀 흉내를 뭐 한번 내보면 네. 골 넣은 직후에 이렇게 아, 네. 네, 이렇게 하는 세레모니 뭐 이전에도 뭐 여러 선수들이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이 아내가 임신을 했을 예. 때나 아니면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어. 그거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원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경기 끝나고 네. 뭐 기성용 선수가 왜 그 세레모니를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제 아내가 되시는 네. 한혜진 씨의 소속사 쪽에서 임신 사실을 인정을 했고 또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머물면서 친정에 가서 네.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아. 이렇게 소속사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도 사실은 기성용 선수가 현지에서 인터뷰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공인이고 또 아내도 공인이다 보니까 아내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의 기쁜 소식을 위해서요. 저도 노래로서 조금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기성용 아빠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어서 기성용의 내일 벌리전이죠. 3세판인데요. 과연 기성용 선수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한 시즌 최다골을 세울 수 있을까요? 3세판으로 만나보시죠. 네, 요즘 축구 3세판에서는 부쩍 무승부 예측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김재영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가 수완지 집 떠나면 약해요. 점유율의 수완지라는 말로 무승부가 될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김환 기자, 번리 정도야 라는 말로 수완지 시티의 승리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리버풀이 유로파 터키 원정에서 돌아오자마자 내일 맨시티와 리그전을 치러야 합니다. 그야말로 자비 없는 일정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경기의 관건, 체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리버풀이 이스탄불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베시타스에게 이제 일격을 당하면서 유로파리그 도전에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리버풀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터키 베시타스와의 32강 2차전 합계가 이제 1대1로 되면서 승부차기에서 4대5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2015년 들어서 베시타스 경기, 이게 유로파 리그에서 유일한 패배가 되고 있는 리버풀이거든요. 하지만 리그에서 맨시티를 상대하기에는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베스트 11을 전부 내보냈기 때문에 27일 경기를 마쳤고 3월 1일 맨시티와의 이제 2014-201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57시간 만의 경기예요. 이제 가뜩이나 필리페 쿠티뉴 또 핸더슨 이런 선수들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 살인적 일정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브란든 로저스 감독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쿠티뉴 같은 젊은 선수가 피로로 쓰러졌다는 것은 얼마나 일정이 타이트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맨시티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의 체력적 회복이 관건으로 여겨지고요. 네. 반면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후에 체력적 회복 기간도 충분하고 이제 부상 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연기한 보니 선수도 충분히 또 함께 팀 훈련을 했거든요. 아구에로, 실바, 야야 투레 이런 선수들이 좀 다시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첼시와의 승점을 5점 차로 줄인 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비력이 아무래도 최근에 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완해줘야 되고 허리에서부터 점유율을 우세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김동완 해설관의 일정과 부상에서 자유로운 맨시티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어떨까요? 함께 하시죠. 네, 승무패 각각 한 표씩 나왔습니다. 김재영 기자, 내용보다 투지가 앞서는 리버풀의 승리를, 김동완 해설가, 일정과 부상을 들어서 맨시티가 이길 거라고 해주셨고요. 김한 기자, 분위기는 리버풀이, 선수 구성은 맨시티가 낫다라면서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네요. 네, 지금은 3명의 전문가가요, 승무패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하는 단골 질문이죠. 최영석 기자, 감으로 어느 팀이 맞습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에 무승부가 대세라고 네, 저도 무승부에 한 표 얹어볼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세요, 김동완 예, 해설가? 굉장히 존경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의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경기로 들어가서요. 첼시와 토트넘의 캐피털 원컵 결승전 내일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는요, 마티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티치 선수가 사실 이제 번리전 때 이 반스의 살인적 태클에 의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3경기 출장 정지에서 항소에 의해서 2경기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번 토트넘 결승전에는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중원에서 마티치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거든요. 리그의 뉴캐슬전에서도 마티치가 없을 때 1차적 저지선이 좀 붕괴되면서 뉴캐슬에게 계속 역습을 허용했던 장면들이 있는데 그만큼 첼시 전력의 가장 중요한 선수가 사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티치인데 미켈도 그 자리 대체 자원인데 부상이어서 허리에 이제 하미레스 카드를 좀 놓으면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리그 어시스트 1위죠. 파브레가스를 좀 더 위쪽으로 배치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맨시티의 추격이 이제 무서운 가운데 리그컵 우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동기부발을 이게 만들어야 되는 첼시이기 때문에 이번 리그컵 결승에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당 아드르 선수라든지 디에고 코스타의 컨디션도 최근에 유난히 좋아 보이는 가운데 이제 중원에 짜임새를 어떻게 무리뉴 감독이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충분히 좋은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토트넘은 반면에 이 포체티노 감독이 피오렌티나 원정 3일 뒤에 첼시 경기 또 치러야 되거든요. 역시 또 살인 일정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올 시즌 무관을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전인데 설상가상 이후에 펼쳐질 리그 일정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7위에 올라 있는 토트넘인데 스완시티와의 홈 경기를 시작으로 QPR 그 다음에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까지 또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그의 로테이션 분배에 대해서 조금만 흐트러지면 아무래도 좀 많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어떻게 로테이션을 구성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릭센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허리케인이 그대로 별명인 해리케인 선수가 정말 득점력이 좋거든요. 유로파리그 원정을 뭐 휴유증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뭐 전력적으로 봤을 때 첼시의 공격이 조금 날카로운 분석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첼시와 토트넘 중 누가 캐피털 원컵의 주인공이 될까요?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전문가단은 첼시로 뭉쳤습니다. 김재영 기자, 푹신 첼시라면서 김동완 해설가, 유로파 일정으로 힘든 토트넘을 걱정했습니다. 김한 기자, 경험 많은 무리뉴를 이유로 들어서 첼시의 승리에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다음은 오늘 오후에 있을 농구 3세판 경기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전자랜드와 LG의 시즌 마지막 대결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요, LG가요 3승 2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어요. 예, LG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지난 시즌 LG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그 당시의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은 것 같습니다. 팀의 원투펀치를 맡고 있는 용병 데이본 제퍼슨 선수와 최고령의 문태종 선수가 콤비 플레이가 이제 완성도가 높아졌고 이번 시즌 부상으로 고생했던 김종규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이 세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제는 상위권 팀들도 LG를 만나면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LG가 현재 4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이 4연승하는 동안에 만났던 상대팀의 면면을 보면 왜 LG가 플레이오프에서 복병으로 꼽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LG는 17일 KGC에게 1승을 거둔 이후에요. 모비스 SK 동부를 연파했습니다. 모비스와 동부 SK는 현재 1, 2, 3위로 선두권을 형성한 팀들인데요.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 이 팀들과의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LG가 모두 승리하면서 팀의 전력이 궤도에 올랐음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특히 제퍼슨은 모비스를 상대로 28점, SK에 22점, 동부에게는 무려 30점을 뺏어내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요. 문태종은 동부전에서 2점에 그쳤지만
모비스를 상대로 28점, SK전에서 23점을 몰아넣었습니다. 시즌 말미이지만 체력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면 이 전자랜드 팀의 이 에이스 역할을 맡았던 포에 선수가 종아리 근육 부상에서 3경기 만에 복귀를 했고 그 이후에 SK전에서 승리를 했지만 26일 또 KCC에게 일격을 당했어요. 이 전자랜드가 아직은 팀이 안정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 네.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 이 포엘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반면에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라도 국내 멤버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에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게 유도훈 감독의 생각인데요.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이 감독의 의중을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자랜드는 가드 포지션에 굉장히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 가드 라인이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경기를 좀 잘 풀어가는 편인데요. 이 LG를 상대로도 가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야만 전자랜드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의 우세를 점칩니다. LG는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가 됐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선두권 팀들을 떨게 할 만한 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전자랜드를 꺾고 연승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늦바람이 든 LG와 꾸준했던 전자랜드의 싸움입니다. 3세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함께 하시죠. 네, 3세판에서도 LG가 강세를 보입니다. 허지원, 이원만 기자, 김종규, 제퍼슨의 트윈타워의 위력을 언급했고요. 최용석 기자, 우승 후보로 급부상한 송골매라는 말로 LG의 승리를 지지해 주셨네요. 네, 삼성과 모비스가 시즌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은 모비스에게만 19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조금 만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삼성이 2011년도 네. 1월 10일 이후에 모비스를 만나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보여주는 게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 모비스가 삼성이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를 알 것 같은데요. 네. 모비스는 25일 KGC에게 패하면서 2위 동부에 공동 1위를 허용할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26일 동부가 LG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다시 한 경기 차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남은 2경기에서 승리하면 자력으로 정규 1위를 확정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모비스의 키를 잡고 있는 문태영, 함지훈 선수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이 두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량을 갖고 있음에도 최근에 경기력이 들쭉날쭉합니다. 문태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심판 판정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함준 선수는 시즌 초에 부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들쭉날쭉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치느냐가 삼성전의 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키는 용병들이 갖고 있습니다. 신인 김준일과 오리온스에서 이적한 이호연 선수 등 국내 멤버들이 분전하고 있지만 삼성 외국인 선수들이 상대의 용병을 만나서 좋은 경기를 펼친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기대했던 키스 클랜턴과 찰스 가리샤 모두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클랜턴은 골밑에서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가리시아는 외곽슛이 좋은 선수인데 코칭 스태프의 기대만큼 터트려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둘 중 한 선수라도 상대 용병과 비슷한 경기력만 펼쳐줘도 삼성이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경기에서는 모비스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가드, 포워드, 센터 모든 포지션에서 삼성에 앞서 있고요. 또 모비스는 이번 시즌 삼성을 만나서 시즌 첫 번째 대결을 제외하고 4번의 대결에서 모두 큰 점수 차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큰 점수 차로 이길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삼성 킬러 모비스가 이번에도 그 위력을 과시할까요? 3세판으로 함께 하시죠. 네, 모비스의 승리에 역대 최고의 공개수가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페이스 조절은 없다라는 말로 아량 없이 공 4개를 주셨고요. 최용석, 이원만 기자 무려 공 5개씩을 주시면서 모비스의 자력 우승에 100% 자신감을 비쳤네요. 네, 삼성 팬들에게는 힘 빠지는 한 줄 평이 나왔지만 팬 여러분들 농구공은 둥글다는 것 아시죠? 희망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지난주는 레버쿠젠과 스완제시티가 너무 잘해서 적중률이 강탈당했습니다. 레버쿠젠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었고요. 스완제시티는 무려 맨유를 이겼습니다. 바르셀로나 역시 승점을 챙겼습니다. 성적은 김동환 해설가가 몰수를 당했고 김재형, 김한 기자가 그나마 한 경기씩을 던졌네요.
네, 김동완 해설가 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긴 말로 해줘도 되는데. 예. 몰수패입니다. 예, 제가 철저하게 분석, 너무 전문가다 보니까 너무 세세한 것까지, 뭐 날씨, 기온, 뭐 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하다 보니까 이 결과를 좀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쇄신됩니다. 예, 뭔가 확실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YTN 하면 또 공정한, 아주 공명정대한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결과를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하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보여주셔야 돼요. 기대해 주십시오. 예,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농구 예측은 없었지만요. 번외 3세판이 있었습니다. 김선영 선수와의 데이트 중에 SK의 이번 시즌 성적을 예상했었는데요. 저와 김선영 선수 또 최영석 기자까지 모두 SK가 1위를 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상 조금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그 김선영 선수를 굉장히 믿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SK의 담당 기자를 지금 맡고 있는데 네. 김선영 선수가 그 전까지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믿었는데 저희 인터뷰 이후로 못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뭐 인터뷰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김선영 선수가 그 이후에 좀 몸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네. 또 감기 몸살도 심하게 왔대요. 그래서 김선영 선수가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김선영 선수가 그날 혹시 방송 기억하시면 예측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1위나 2위 자기는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네. 2위 싸움이 남았기 때문에 예. SK의 전 2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2위. 네, 그라운드바 기자들의 한 줄평 싸움입니다.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리안 리거들의 몸풀기 경기가 시작된 건데 두 분은 어떤 선수가 가장 기대가 되세요? 저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역시 네. 뭐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지금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뭐 가벼운 부상이라 그래요. 저는 그 클로저 선수의 공백을 이제 네. 니카시오 선수라든지 페랄타 선수가 왔는데 페랄타도 좀 부상이거든요. 그리고 특급 마무리 얀센까지 부상이기 때문에 선발에서 이제 커쇼와 유현진이 잘해줘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LA의 뭔가 그 이상의 성적을 위해서는 유현진 선수의 선발에서 확실한 모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뚜 파이팅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피츠버그 네. 이번에 이제 계약을 해서 메이저리거에 이제 데뷔하는 강정호 선수를 좀 응원하는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야구 담당을 잠깐 할 때 넥센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 강정호 선수가 이 유현진 선수만큼 이 멘탈이 좋은 선수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싸움에서도 이 동료들을 다 압도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외국 무대에 나가면 뭐 잘 아시겠잖아요. 네. 뭐 축구 선수들도 해외에 나가면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적응이거든요. 그렇죠. 뭐 현지 경기장, 그다음에 먹을 거, 그다음에 동료들과 관계, 사실 이게 경기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강정호 선수가 좋은 마인드로 네. 좋은 이 적응력을 발휘해서 빨리 메이저리그에 안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기자입니다. 네. 아니 김동완 해설가도 이런 뭐 반응하는 거로는 정말 적응력은 최고인 것 같아요. 어느 프로그램에 가서도 저도 이 강정호 선수 기대가 되거든요. 저는 네. 같이 헬스클럽 다니고 그랬었는데 네. 그 연예인들의 그런 막 이 뭐랄까요 대시도 다 뿌리치고 말이죠. 아주 멘탈이 강하다는 거, 저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느끼게 해줬던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정호 선수가 혹시 볼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뭐 존경합니다. 저는 강정호 선수. 네, 알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소식을 전할 만큼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조금 쌀쌀하지만요. 미세하게 부는 봄바람 만끽하시는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